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도로망 문제의 그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6페이지고요. 도로망 문제 기본 원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해서 도로망 문제, 그러니까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 기억나죠? 그렇죠?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최단 거리,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알고 싶은 건데, 그 경로의 수를 알기 위해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몇 칸 가는지, 그 다음에 위로 몇 칸 가는지, 그 칸수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구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6페이지의 내용 한번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 조금 다른 모양의 최단거리 다른 모양의 도로망 완전 그냥 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삐뚤어지니까 그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거죠. 문제 1번 나와 있는 프린트 나와 있는 이런 모양, 그죠? 이런 모양들, 이런 모양들에 대한 최단 경로의 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 아래와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거 최단 경로 어떻게 구했었지? 최단 거리라 하면 일단은 어쨌든 오른쪽으로 4번 가야 되는 거고 위쪽으로 3번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4번, 오른쪽으로 4칸, 그 다음에 위쪽으로 3칸이 가야 되는 거여서 결국에는 O 4개, 위 3개, 그치? 오른쪽 4개, 위쪽 3개라는 그 방향이 배열하는 그 경우의 수, 일렬로 배열하는 그 경우의 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 7칸이 배열되는 거니까 7팩, 7팩2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풀면 안 돼. 7팩 끝내면 안 되죠. 오른쪽 4칸이 결국 똑같은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서 4팩 나눠줘야 되고요. 그다음 위쪽 3개도 위 3개 똑같기 때문에 네, 3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얘를 실제로 계산하시면 7, 6, 5, 4, 3, 2, 1 전부 다 4팩 약분 되고 계산하시면 이거 7, 35개인가요? 답은 35개입니다. 그래서 35개의 경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옆에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필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맞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얘를 일렬로 O 4개, 위 3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다. 그것도 맞는데 그걸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원리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리하고 나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한번 보자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포인트를 찍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4개의 점이 찍혀 있죠. 그 4개의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어디 찍혀 있죠? 여기죠, 여기. 문제 점 찍혀 있죠? 요점, 그다음에 요점, 그다음에 요점. 요점 이렇게 4개의 점이 딱 찍혀 있는데 편의상 이 점을 그 그림에도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 점을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하고 써보세요. 그림에 얘를 E라고 하고 이걸 F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편의상 이름을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만히 보시면 이 A, B, C, D는 이런 대각선 위에 찍어 놓은 점이죠. 그래서 거기 팁 보시면 포인트는 대각선 방향으로 찍는다 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점 4개를 쪼로로록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요 점 A에서부터 지점 B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경로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어떤 경로든 A에서 B까지 가는 어떤 최단 경로든 요 C점이나 D점이나 E점이나 F라는 점을 최소한 한 번 지나지 않겠어? 그치? 자, 다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C를 지나거나 D를 지나거나 E를 지나거나 F를 지나거나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봐. 그럴 거 아니야. 어떤 최단 경로든. 예를 들어봐봐. 이런 경로 생각하면 이런 경로는 결국 2라는 점을 지난 거지. 그치? 또 이런 경로도 어쨌든 간에 점 D를 지난 거지. 또 이런 경로도 F를 지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경로도 최단 경로지만 어쨌든 간에 C를 지날 수밖에 없어. 자,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점 4개를 쪼르륵 찍어 놓게 되면 어떤 최단 경로든 간에 점 C와 D와 E와 F를 한 번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개의 점을 포인트로 잡은 겁니다. 다시요. 이 4개의 점은 뭔가요? 지점 A에서부터 지점 B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 4개 잡았고요. 그 포인트 어떻게 잡는다고요? 그 포인트는 대각선 방향으로 잡는다고요. 그렇게 잡게 되면 이 4점 중에 한 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게 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요 하나하나 분해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점 A에서요 포인트 C를 찍고 B로 가는 최단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점 A에서 포인트 D를 찍고 점 B를 향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지점 A에서 포인트 E를 찍고 B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지점 A에서 포인트 F를 찍고 B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그 4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늘어서서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자, A라는 지점에서 C도 지나고 D도 지나면서 B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 그건 최단 거리가 아니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A에서 F를 지나고 동시에 D를 지나면서 B로 간다? 그건 최단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단 거리라 하면 이 4개의 점 중에서 한 개만을 지나는, 그쵸?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 최단 거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진행 방향은 무조건 오른쪽 아니면 위쪽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4개의 포인트 중에서는 딱 한 점밖에 지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2점을 동시에 지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낱낱이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야. 첫 번째, 내가 가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A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가고 싶은데 중간에 C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또 두 번째, 내가 가고 싶은 건 A에서 B까지인데 중간에 D 포인트를 찍고 한번 B로 한번 가보자고. 세 번째, 내가 가고 싶은 것은 A에서부터 B까지인데 그 다음에 E라는 포인트를 찍고 한번 B로 가보자고. 네 번째, 내가 가고 싶은 건 A에서 B까지인데 중간에 F를 찍은 다음에 한번 B로 한번 가보자. 이 경우밖에 없다고요. 다른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쵸? 이 4가지는 겹치는 것도 없거니와 이 4가지 이외의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각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봅시다. A에서부터 C를 거쳐 B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자, A에서부터 C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로의 개수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자, 칸수를 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칸수를 이용했던 것 뿐이지 내가 알고 싶은 건 칸수가 아니지. 오해하면 안 돼. 그치? 자, 우리 앞선 시간에서 최단 거리 경로의 개수 구하는 방법 배웠는데 그때 칸수 세는 건 맞아. 근데 칸수 세는 거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칸수가 우리의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잖아. 헷갈리면 안 돼. 그치? 자, 다시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개수 몇 개밖에 없어요?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거, 직진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A부터 C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개가 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C에서 B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C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 개수 몇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도 직진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4칸 이러시면 안 돼요. 4칸은 칸수. 4칸은 칸수를 센 거고 그 칸수가 아니라 경로의 개수니까 C에서 B까지 가는 거 경로 하나밖에 없죠. 한 개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2개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A에서부터 C까지 가고 그리고 이어서 C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연결 어떻게 시키면 돼? 덧셈이야 곱셈이야? 그렇지, 곱셈이죠. 그래서 2개 계산하시면 한 개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개가 나오게 돼요. 괜찮아? 자, 두 번째, 이제 A에서 D를 거쳐서 B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진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A에서 D를 거쳐서, 그럼 요 경로죠, 요 경로? A에서 D를 거쳐서,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요 경로를 타고 갔다가 D에서 다시 B까지 요 경로를 타고 가는 거죠, 요 경로. 우리 지난 시간에 집에서부터 우체국 들렀다가 도서관 가는 문제 있었잖아, 그치? 그 문제랑 동일한 문제인 거죠. 예, 요 두 개의 경로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자, A에서부터 D까지 가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총 한 칸, 두 칸, 세 칸인 거니까 3패 나누기. 자, 1패액은 쓰나마나 1이니까 쓸 거 없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 2패액이 되겠죠. 2패. 얘가 바로 A에서부터 D까지 가는 경우의 수. 자, 이번엔 D에서부터 B로 한번 가볼까요? D에서부터 B, D에서부터 B 가보겠습니다. 몇 칸일까요? 하나, 둘, 셋, 넷, 총 4개니까 4칸이니까 4팩을 나누죠. 뭘로 나누죠? 오른쪽 3칸인 거니까 하나, 둘, 셋, 3팩. 그다음 위로 올라가는 건 하나니까 1팩. 1팩 쓰나 마나니까 안 쓸게요. 이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두 개를 곱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가는 거니까. 얘를 실제로 계산하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 3팩, 3팩 약분 되고요. 12개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E를 거쳐서 B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E를 거쳐 B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A에서 E를 한번 거쳐볼까요? A에서 E를? 네. 자, A에서 E. 경로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까? A에서 E를 거쳐서, 그럼 요렇게지. A에서 E를 거쳐서 요 경로 따라가는 거지. 그 다음 다시 E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요 경로 요렇게 요 경로도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타고 가는 거지.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E까지는 하나, 둘, 세 개니까 3팩. 그 다음에 2팩 나눠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B까지는 하나, 둘, 셋, 4칸이고 2팩이겠지? 4팩에서 2팩 해주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가는 거니까 곱하기 해주시면 얘는 3, 6, 18, 18개인가요? 18개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A에서 F를 거쳐 B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그려볼까? A에서 F를 거쳐. 그럼 A에서 F까지, 이게 A에서 F까지죠. A에서 F까지 가는 거고, 다시 F에서 B까지인 거니까, 요렇게, 요 경로. 그쵸? 요 경로를 이렇게 타고 가는 거겠죠? 그죠? 여기 빨간 색깔. 한번 가봅시다. 자, A에서 F까지 가봐. 자, A에서 F까지 가는 최단거리 경로의 개수 몇 개? 그렇지. 직진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3칸. 칸수는 3개인데 경우의 수인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F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때는 칸수 세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가지고서 경로의 개수 세는 거지. 그치? 그럼 해봐. 하나, 둘, 셋, 4칸인 거니까 4팩. 옆으로 한 칸인 거니까 1팩 쓸 필요 없고, 위로 3칸인 거니까 3팩 해주시면 되고, 얘도 곱해주시면 되죠. 이어서 가는 거니까. 계산하면 4개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를 보시면 결국 여기서 1개, 여기서 12개, 여기서 18개, 여기서 4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곱할까요? 더할까요? 더해야죠. 그쵸? 자, A에서 B로 가는 건데 중간에 C를 찍거나 아니면 D를 찍거나 아니면 E를 찍거나 아니면 F를 찍는 거잖아. C를 찍으면서 동시에 D를 찍으면서 동시에 E를 찍으면서 이럴 수는 없어. 그럼 최단거리가 아니라니까. 그치? 딱 한 번만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해야 되는 거고요. 얘를 실제로 더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5개가 나오게 되어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했던 그 결과와 두 개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그치? 그럼 좀 약간 의문이 들죠.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간단하게 7팩 나누기 4팩 3팩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되는데 뭐다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 문제는 완벽한 직사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을 이용해서 금방 풀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제 가끔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경로가 나와 있는데 이 경로가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런 식의 모양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중간에 막 장애물이 있어서 뭐 호수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해서 건너갈 수 없는 경우를 만들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자, 요거는 지금 교과서에 없는 추가 문제입니다. 옆에 공예를 하고 나와 있는 건 추가 문제인데 요것도 한번 너무 문제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얘 한번 해보도록 할까? 자,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로에서 A라는 지점에서 B까지 이제 갈 건데 최단 경로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야. 자, 아까 했던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점을 포인트로 찍으시면 돼요. 그 포인트는 어떻게 찍는 거냐면 대각선으로 찍는 게 팁이에요. 아무렇게나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어떻게 찍어볼 거냐면은 요렇게 요 점을 찍어볼게요. 요 점하고 여러분도 한번 찍어보세요. 똑같이 요 점하고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세 개의 점을 요렇게 한번 대각선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찍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편의상 이 점을 이제 C라고 하고요. 이 점을 D라고 하고요. 이 점을 F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은 이렇게 세 개 찍은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경로, 어떠한 최단 경로, 그러니까 최단 경로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이 C를 지나거나 D를 지나거나 F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최단 경로라 하더라도 이 세 개의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우로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 A에서 시작해서 C를 거쳐서 B를 향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A에서 D를 거쳐서 B를 향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A에서 시작해서 F를 거쳐서 B를 향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부터 C를 거쳐서 B를 향해 가보도록 합시다. 흰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A에서 C를 거쳐서, 그럼 A에서 C까지인 거니까 일단은 요 경로, 그쵸? 요렇게 타고 가야겠죠? 요 경로, 흰색 경로 타고 갔다가,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니까 요 경로, 이렇게 타고 가겠죠? 그쵸? 한번 해보자. 자, A에서부터 C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거 이제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인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럼 보면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팩. 나눠야죠? 1팩 나눌 필요 없고 4팩 나누면 되겠죠? 자, 곱하기 이어서 가는 거니까. 그지? 이번엔 C에서 B까지 가보자. C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몇 개? 최단 거리니까 한 개. 이거는 이제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용할 필요가 없지. 그냥 직진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5개 하고 이렇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 이번엔 A에서요 D를 찍고 B를 향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자, A에서 D를 찍고 D니까 이렇게 되죠. D를 찍고 요 경로죠, 요 경로, 그렇죠? 요 경로 이렇게 D를 찍고 그다음 D에서 B를 향해 가자. D에서 B를 향해 가자. 요런 경로죠, 요런 경로. 요런 경로,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그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에서 D를 향해 가자. 이것도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같은 것이 있는 순열 5팩. 몇 팩 나누면 되죠? 2팩, 3팩 나누면 되고요.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B를 향해 갑시다. D에서 B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4팩. 그 다음에 분모에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개니까 3팩 나누시면 되겠죠?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요거 4고요. 얘는 5, 4, 3, 2 약분되고 10이겠죠? 그럼 40인가요? 40.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A에서 F를 거쳐서 B를 향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파란색. A에서 F를 거쳐서 그려보자. A에서 F를 거쳐서 그럼 요거지? A에서 F까지 요거고 그다음 F에서 B까지 요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파란색 경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한번 써볼까요? 그럼 얘는 직사각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인 거니까 5팩 그 다음에 옆으로 3팩 위로 2팩
곱하기 그 다음 F에서 B까지는 4팩 그 다음에 2팩 2팩 네, 계산해 주시면은 여기 10이고요 여기 6인가요? 그래서 얘는 6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이 세 개 전부 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거나 또는 이거거나 또는 이거니까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답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답은 105개 하고 답이 105개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런데요. 이제 그 밑에 보실래요? 제가 그 밑에 또 똑같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 왜일까요? 자, 지금요, 아까 방금 전에 대각선 세 점을 찍었지? CDF 기억나? 이렇게 찍었지? 아, 근데 솔직히 말이야.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찍자 하니까 이렇게 찍었던 거지.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대각선을 찍었지만, 대각선을 이렇게 찍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찍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명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한 다른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대각선의 점을 찍는데 그 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찍어 보세요. 이렇게 찍어 볼게요. 뭐 이렇게 찍고 싶을 수도 있죠. 왜냐면 사람마다 점을 찍는 게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점을 C라고 하고 C, D, E, F 이렇게 적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아이고, 아까 여기 C, D, F가 아니라 C, D, E라고 했으면 좋았을 거. 여기 갑자기 A, B, C, D, E인데 왜 F라고 썼을까? 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나 봐. 자, 아까 점 3개였죠? 이 점 4개로 늘려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C, D, E, F.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첫 번째는 뭐예요? A에서 C를 거쳐서 B를 향해 가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간단하죠, 이것도? 이건 간단하죠? 이거 직진하는 거 하나, 직진하는 거 하나.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1 곱하기 1인 거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개.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이번 어떻게 갈까요? A에서 D를 거쳐서 B를 향해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냥 경로 이렇게 표시 안 하고 바로 보겠습니다. A에서 D를 거쳐서 D에서 B까지. 괜찮지? 한번 해보자. A에서부터 D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네 칸이고 3팩 나누면 되겠지?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고 곱하기 D에서 B는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5칸이고 5팩 나누기 4팩까지 주면 되겠지? 4팩. 네, 계산해주면은 20개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일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냥 공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A에서 누구를 거쳐서? E를 거쳐서 어디까지? B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A에서 E까지 얘도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에 4팩을 2팩 나누시면 되는 거고 곱하기 이번엔 2에서 B까지 가볼게요. 2에서 B까지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 그 다음에 얘는 3팩, 2팩 계산하시면 되고 요거는 6이고요. 요 계산하시면 10이니까 6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인데요. 4번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4번을 보시면 일단 A에서 시작해서 F를 거쳐서 이제 B를 향해 갈 건데 그 경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A에서 F를 거쳐서 보이시죠? F를 거쳐서 자, F에서 B까지 가야 되네요. 이렇게 되겠죠? 요 경로죠?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럼 일단 가만히 보시면 A에서 F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 A에서 지점 A에서 점 F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F에서 B를 향해 가기 위해서 가만히 보시면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죠. 약간 애매한 순간,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요 순간 생겨요. 요 순간.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그렇죠? 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요 순간이 삐쭉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요 순간을 좀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 자, 이제 F라는 A에서부터 F를 거쳐서 이제 F에서 B까지 가게 될 건데 최단 경로로 갈 거야. 그럼 이 F에서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점, 저기 B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은 어디일까요? 다시요.
자, 이 F에서 나는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은데 이 F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 어딜까요? 이런 점일까요? 아니죠. 나는 무조건 지금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어야 돼. 최단 거리니까 오른쪽 위로만 진행하는 거야. 뒤로 백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F에서 B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 이 점인가요? 아니죠. 내려가면 안 된다니까. 백하시면 최단 거리가 아니야. 자,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점. 무슨 점일까요? 그렇죠. 이 점이죠, 이 점. 이 점입니다.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이에요. F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 이 점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점을 편의상 F'라고 한번 해볼까요? F'라고 한다면, F에서 B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뭐다? F'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것을 조금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 F'에서 이제 어딜 향해 가는 거냐면 우리의 목적지인 B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렵지 않죠. 왜? F'에서 B까지는 또다시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을 테니까. 자, 써볼까? 자, A에서 F까지 가겠습니다. 자, A에서 F까지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칸수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칸. 4팩, 3팩. 자, A에서 F까지 갔어요. 곱하기, 그리고. 자, 이제 F에서 F'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F에서 F'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개수. 최단 경로의 개수 몇 개인가요? 아니, 한 개죠. 직진밖에 없잖아. 한 개죠. 곱하기. 그죠? F에서 F'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한 개인 겁니다. 한 개. 그쵸? 자, 그 다음에 F'에서 B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모양인 거니까 4칸 4팩. 왼쪽 두 개 위로, 오른쪽 두 개 위로 두 개, 2팩 2팩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4, 6에 24, 24개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실제로 요거를 전부 다 어떻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니까 4개를 전부 다 더하시면 되는 거고 4개 다 더하시면 답은 뭐가 나오냐면 마찬가지로 10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풀이와 이 뒤에 풀이가 답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대각선 포인트를 잡는데 그 포인트 점을 이렇게 잡던 결국 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합리적이다 싶은 것으로 점을 잡으시면 돼요. 괜찮아? 네. 여기까지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넘어가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중복조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할 거 아니고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할 거 아니고요. 조합에 대해서 복습만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습만 좀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고요. 4장 조합 한번 펴봅시다. 멀리 가지 않고 여기서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조합 봅시다. 자, 조합.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조합은 일단 정의부터 볼까요? 서로 다른 몇 개에서? 그치. 서로 다른 보통 n개에서 시작하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그쵸. r개를 씁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자, 택하는 것 밑줄. 자, 택하기만 하는 거야. 나열하거나 배열하지 않을 거야. 그냥 택하기만 하는 거야. 그럼 택하기만 한다는 것은 밑줄 친 데 씁시다. 순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순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씁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고 쳐봐. 1, 2, 3, 3개가 있는데 여기서 2개 뽑을 거야. 2개. 여기서 2개, 이 주머니에서 2개를 뽑을 건데 내가 2하고 3을 뽑았어. 이렇게 2개를 뽑는 거랑 2하고 3 이렇게 뽑아내는 거랑 그 다음에 3하고 2를 뽑았어. 이렇게 뽑아내는 거랑 실질적으로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2개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조합입니다. 순열은 어땠죠? 순열은 다르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왜요? 순열은 꺼낸 순서가 달랐으니까. 얘는 순열의 입장에서는 2를 먼저 꺼낸 거고 이거는 3을 먼저 꺼낸 거기 때문에 순열의 입장에서 다른 거지만 조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2를 먼저 꺼냈건 3을 먼저 꺼냈건 어쨌건 꺼내진 그 결과가 2하고 3하고 2이기 때문에 요 결과나 서로 같다고 인지하는 게 조합이 되게 됩니다. 예,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씁시다. 뭐라 부르죠? 예, 조합이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 조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를 어떻게 썼죠? n,
그치, CR이라고 썼었죠. 순열은 P였죠. 조합은 C네요.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NCR의 공식이 뭐였죠? NCR의 공식은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였지? NPR이었죠? NPR을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예, R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다. 공식에 쓰시면 됩니다. 이 공식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밑에 예제 있는데요. EX 1번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3C2네요. 3C2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는 3P2니까 3 곱하기 2, 2개. 밑에는 여기 2니까 2팩. 그럼 2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였지? 계산하면 얼마 되는 거였어? 3.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자, EX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6C4. 6C4 한번 해보자. 그럼 6C4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6부터 몇 개? 4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6부터 4개. 자, 밑에도 몇 팩? 4팩이니까 4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4, 3, 4, 3 지워지고 2, 3은 6인 거니까 3, 5, 답은 15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계산 잘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쵸? 계산 잘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합의 성질 보시면 동그라미 1번하고 나와 있는데, 자, NC0하고 나와 있네요. 자, NC0 얼마죠? NC0은, 그쵸? 1이죠. 자,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가 0으로 끝날 때는 모두 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NCN 얼마죠? NCN도 1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NCN이 왜 1이 되게 되는지는 의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 N명 중에서 N명을 다 뽑는 경우 몇 개? 1개. 전체 다 뽑는 거. N명 중에 N명 다 뽑는 거 경우의 수 1개.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NC1이죠? NC1은 결과가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 이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NC1의 결과는 N하고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봐도 위에 이제 원래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하면 n분의 1팩인 거니까 n분의 1분의 n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실제 계산하면 n 되겠죠. 그쵸? 그래서 NC1 계산하면 n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줄게요. 자, NC1 계산하면 n이다. 자명스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은 좀 별표죠. 그렇죠? 동그라미 4번은 별표죠. 중요한 조합의 성질이었죠. 뭐였나요? 자, NCR인데요. NCR과 똑같은 거. 뭐였죠? NCR과 똑같은 거? N-R과 똑같았었죠. 중요하죠? 자, NCR과 NCN-R의 결과가 같다라는 거 또 알아두셔야죠. 실제로 요거 두 개 더하시면, 요거 두 개 이렇게 더해주시면 합이 n으로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NCR과 NCN-R이 같다라는 건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n명 중에 R명을 뽑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n명 중에 R명을 뽑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n명 중에 N-R명을 뽑아서 빼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같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밑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밑에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 한번 볼게요. 여기 잠깐 지우고 여기다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밑에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보겠습니다. 예제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예제. 자, 3C형. 3C형은 뭐죠? 3C형은 1이죠. 끝이 0으로 끝나면 볼 것도 없이 1이라니까. 됐고요. 자, 2번 볼 건데요. 자, 6C6인데요. 6C6. 6C6은 얼마죠? 1이죠. 왜냐하면 NC0하고 NCN 둘 다 얼마였습니까? 1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까 이 4번 성질에 의해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n명 중에서 n명을 뽑자. 다 뽑자는 거지. 그 말은 n명 중에서 한 명도 뽑지 말자와 똑같은 말이라고. n명 중에 한 명도 뽑지 말자. 그 말은 n명 중에 n명 뽑아서 다 그냥 떨어뜨리자. 똑같은 말이잖아. 한 명도 뽑지 말자.
다 뽑아서 떨어뜨리자. 똑같은 말인 거니까, 6명 중에 6명 뽑잖아. 그치? 6명 중에 6명 뽑잖아? 뭐랑 똑같아요? 6명 중에 1명도 뽑지 말자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6명 중에 6명 뽑는 거나 6명 중에 1명도 뽑지 말자는 건 사실 결과적으로 똑같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3번. 자, 18인데요. 18. 발음이 18. 뭘 해도 이상하네요. 자, 18은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10명 중에 8명을 뽑자. 그 말은 뭐야? 1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걔네 둘만 빼버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계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은 10 곱하기 9 2개 나오고요. 밑에도 2팩 2개 나오죠? 2 곱하기 1 계산하시면 답은 45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바로 4번입니다. 바로 4번은 98. 왜 이렇게 18을 좋아하니? 자, 98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9명 중에 8명을 뽑자. 그 말은 9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빼버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계산하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 91은 9.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1분의 9니까 9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8하고 여기 있는 1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9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 뒤에 있는 숫자, 이 숫자 찾아내려면 2라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는 10과 아래 차입니다. 10과 8의 차입니다. 10과 8의 차가 2죠. 그래서 2니까 여기다 갖다 꽝 하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0시 30이다. 130이다.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거냐, 얘는? 100시 두 개의 차죠. 두 개의 차. 100하고 30의 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이죠. 그러니까 얘는 100시 70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럼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계속 하나만 더라고 하죠. 자, NC, K 플러스 1이다. NC K 플러스 1이다.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NC K 플러스 1은 NC. 요거 두 개 차죠? 두 개 차.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N-K-1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중복조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